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요즘은 정말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소나기처럼 비가 오는 날도 많고 스콜처럼 한바탕 쏟아붓고 지나가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먹구름 낀 하늘을 자주 보다가 푸른 하늘을 보게 되는 날이면 햇살이 눈부셔도 자꾸만 마당에 나가 있게 되더군요. 산속으로 이사 온 후 이처럼 청명한 하늘은 처음 보는 것 같던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마당에 서 있는데 선명한 색상으로 칠해진 듯한 하늘과 구름과 산들 때문에 마치 제가 한 폭의 풍경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던 날이었어요. 그날의 멋진 날씨, 예쁜 풍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써니네 가족의 아침은 다른 가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밤 11시쯤 퇴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자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랍니다. 늦게 퇴근한 가족들이 씻고 나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드는데요. 암막 커튼 덕분에 조금 늦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맞이하는 아침이긴 하지만 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 산책을 합니다. 눈 뜨자마자 마당 산책을 하는 건 전원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생긴 습관인데요. 마당 산책을 하며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살펴본답니다. 산속에 있는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지난 5월 5일이었어요. 이사 오자마자 꽃씨들을 심기도 했고 꽃모종도 몇 종류 사서 심기도 했었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선 5월이 되기 전에 이미 꽃씨 파종을 끝냈었지만 이사 온 이 집은 산속에 있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으니까 그 즈음에 꽃씨를 파종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사 온 후에 파종했던 꽃씨들이 그간 수시로 내렸던 비 덕분에 하나 둘씩 싹을 내고 있거든요. 또 이 집에 원래부터 있었지만 저는 꽃이 피기 전엔 이름을 알 수 없는 화초들도 쑥쑥 자라고 있고요. 제가 꽃씨를 심었던 자리에서 새로 자라는 새싹들이 제가 심은 꽃의 새싹인지 잡초의 새싹인지는 조금 자라야 알 수 있지만 무언가가 새롭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설렘을 느끼는 기분도 좋고요. 분명 잡초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에 원래부터 있었던 듯한 화초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꽃일지 궁금해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답니다. 꽃이 너무 예쁜데 가격도 싸서 사왔다면서 남편이 건넨 봉투 속에 호접란이 있었어요. 라온이가 화분에 있는 식물들을 자꾸 씹어먹으려고 하거나 화분의 흙을 파서 흐트려 놓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현재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도 고양이들 때문에 잎이 뜯겨나가는 순환을 겪으며 지내는 중이라서요. 남편은 호접란을 사오면서 마당에 심으면 예쁘겠다고 생각했대요. 새 포트에 10,000원씩이라길래 남편은 분홍색 호접란 3개, 노란색 호접란 3개를 샀는데 파시는 분이 서비스로 노란색 호접란 한 포트를 더 주셨다고 해요. 호접란 7개를 심을 예쁜 화분도 없어서 일단 마당에 심었답니다. 잘 잤어? 우리 냥 잘 잤어? 잘 잤어요. 잘 잤고. 레오야.
호접란들의 꽃이 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때쯤 집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에라도 심어서 고양이의 발길이 드문 곳을 찾아 실내로 들여놓을 생각이에요. 써니네 가족은 늦게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식사를 하는 일일 이식을 실천합니다. 오전 11시쯤 첫 식사를 하고 오후 6시쯤 저녁을 먹습니다. 오전 11시에 하는 첫 식사는 밥은 먹지 않고 고기를 메인으로 하는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냉동 삼겹살을 사서 전기 프라이팬에 구워 먹기도 하고 찜기에 넣고 쪄서 먹기도 하고요.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서 먹거나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냉동 소고기를 사서 요리하기 전날 냉장고에 넣어 해동시킨 후 전기 프라이팬에 구워 먹기도 하고요. 샤브샤브를 해서 먹기도 하고 소고기 불고기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고기 요리에 떡국떡을 조금씩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기 요리를 먹을 땐 탄수화물을 함께 먹지 않는 식단을 유지 중이랍니다. 대신 고기 요리를 먹을 때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야채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텃밭에서 쌈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시기엔 집에서 유기농으로 키워 직접 따서 먹고요. 텃밭에서 쌈채소를 키울 수 없는 겨울엔 유기농 쌈채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답니다. 겨울에 쌈채소를 주문하면 소분해서 냉장 보관에 가능한 빨리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텃밭에서 직접 쌈채소를 키우면 먹을 만큼씩만 따와서 먹으면 되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산속에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쌈채소 모종을 심을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분들이 계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대충만 치우고 쌈채소 모종을 심었답니다. 땅도 제대로 갈아엎고 도둑과 이랑도 만들고 해서 깔끔하게 텃밭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나 어제 벌써였어. 너? 어제 벌써였어. 어디서? 저쪽 나무 전정하다. 어디? 저기 어디를 쏘? 빨갛지. 그 소리 쳤어. 내일 많이 볼게. 난 다음날 진짜 힘든데 이 요령으로 했더니 그냥 그거 다 감당돼 버려. 쌈채소 심을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일이라 서둘러 모종을 심었던 거죠. 그랬더니 미처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한 잡초들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올라와서 텃밭에 가면 정말 풀 반, 채소 반처럼 느껴져요. 제가 쌈채소를 따러 갈 때마다 풀들을 뽑아주고는 있는데 그 공간의 원래 주인이었던 잡초들의 기세가 너무 세서 쌈채소들이 풀들에 치이고 있는 상태랍니다. 예전 집에선 남편이 텃밭 관리를 해줬었는데 이 집에 이사 와서는 남편이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까닭에 텃밭까지 신경을 못 써주고 있어요. 그래도 쌈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루 정도 날 잡아서 남편과 둘이 대대적으로 잡초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잔디마당에도 여기저기 잡초들이 올라오지만 잡초 뽑느라 많은 시간 동안 땅만 보기보다는 파란 하늘과 푸른 산을 보는 즐거움을 더 누리자는 게 써니네 가족의 생각이에요.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